Alright, I'm ready. 그러면은 4월 22일 와우 4월 22일 와우.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알다시피 이제 저번 주에는 에피소드가 올라가지 않았죠. 저희 이제 일정이 있고 또 근데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녹화가 빵꾸가 나니까 거의 3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갓 녹화를 하고 바로 올릴 때는 이게 너무 아웃데이티드 돼 너무 오래돼 버리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녹화를 한 지 한참 지났을 때는 이제 녹화할 때 저희가 이렇게 구석에다가 영상 구석에다가 며칠에 녹화했는지 띄워놓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막 4월 중순쯤 됐는데 3월에 거를 이제 편집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 이거 너무 늦춰졌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세그웨이를 해볼까요? 방금 우리가 아웃데이트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조금 이렇게 한참 핫했다가 지금 좀 가라앉았지만 한국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이제 좀 뒤늦게라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와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뭘 먼저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하종이 고르게 할 거고요. 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지. 두 번째로는 하종스가 오늘 보통 우리가 아까 2시간, 3시간까지도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워크아웃하지 않아서 1시간 정도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샛길로 빠지는 거 없이 1시간에 딱 맞춰서 이야기를 끝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랑 두 번째 주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해외에서 아직까지도 한창 유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종은 정말 좋아하고 계속 인스타에 올려주고 있는 이제 슈퍼 캐주얼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요즘 게임들 엄청 화려하고 3D 그래픽 막 들어가고 막 VR 끼고 이런 게임들이 가능한 기술력이 도래했지만 충분히 한 50년 전의 기술력으로도 할 수 있었던 심지어 인터넷 없이 그냥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 그런 단어 게임 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벌써 4월 22일이나 돼가지고 너무 오래된 주제긴 한데 4월 1일 만우절에 그래도 소소하게 그런 테크 기업들도 조금은 만우절 이벤트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레딧에서 진행했던 r/place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 방법이 있나요? r/place, 네, 맞아요. r/place, 뭐 r/place라고 해도 되고 뭐 subreddit이기도 subreddit, 하고. 네. r/place이라고 r/place이라고 대부분 읽는 것 같아요. r/pla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이드 프로젝트 완전 다른 거잖아요. 월들은 한 2월, 3월 정도에 한창 유행을 했었고 반대로 r/place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우절에 이렇게 다 같이 한 레딧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프로젝트인데 두 프로그램 모두 한 사람의 개발자가 이제 관여를 한 와우.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골라봅시다. 어떤 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일 재밌는 것부터 음, 먼저 하는 게 좋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슈퍼 캐주얼, 하이퍼 캐주얼 월드 게임 월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0분 시간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5분 인트로에 썼거든요. 25분 안에 이야기를 마칠 수 있겠죠? 언젠가부터 좀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갑자기 정말 유명한 그런 트윗 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레고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오레오라던가 뭐 이런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초록색하고 회색하고 노란색 네모들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 뭐 이게 뭔지. 다들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처럼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장난치는 그런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들끼리 시크릿 클럽처럼 자꾸 네모가 올라와서 저도 이게 뭐지? 했었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이모지의 형태로 네모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겨우 알게 됐는데 이 네모들의 정체는 월드이라는 웹게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월드이라는 게임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이었는데 그 그래픽 자체가 조금 되게 아이코닉해서 그리고 다른 데서 써먹기 쉬워서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레고 같은 곳에서는 레고 브릭을 노란색 브릭, 회색 브릭, 초록색 브릭을 써서 이렇게 업로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케팅에 이
게임을 녹여내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도대체 뭐길래 이 월드리라는 게임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하정같이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럼 월드리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번 하정이 설명해볼 수 있겠어요? 월드를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겠어요? 오리지널 월드 게임은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죠. 결국에 다른 단어 5글자의 단어를 이용해서 맞춰야 되는 단어 게임인 그쵸.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서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자면 단어가 climb이에요. climb, C-L-I-M-B. 이제 이 단어는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넣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crimp라는 단어를 C-R-I-M-P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climb 이제 맞추려고 하는 그 단어와 맞는 알파벳이 있으면 그게 표시가 돼요. 너가 지금 찍은 단어에 그 알파벳이 포함이 돼 있으면 한 색깔로 표시가 되고 위치가 정확하다 그러면 또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알파벳이 포함돼 있다 하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위치가 맞다 그럼 아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알파벳은 들어가지도 않고 위치도 틀렸다 하면 이제 회색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기회로 단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이제 쉬운 모드가 있고 어려운 모드가 있는데 어려운 모드에서는 그 만약에 내가 맞춘 알파벳이 위치나 아니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알파벳은 다음 시도에서도 포함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게 이제 하드 모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지 모드다, 쉬운 모드로 하면 그냥 아예 다른 단어 5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유저 인터페이스가 정말 잘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가 이렇게 뜨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예 표시가 돼요. 그 키보드 자체에도 색깔이 표시가 돼요. 이 지금 너가 쓴 것 중에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레이 처리가 되고 초록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됩니다. 그게 6번의 시도가 주어지는데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시도했던 거가 뭐고 그게 어떻게 몇 개가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가 기록이 남아서 마지막에 6줄 혹은 그보다 적은 개수로 마지막에 맞췄다는 가정하에 그 블록 산처럼 생기잖아요. 이렇게 타일처럼 그 표시가 생기는데 그거를 share 버튼을 누르면은 그 오늘의 나의 기록이 오늘 내가 시도한 기록을 이모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를 트위터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단어가 주어져요. 그날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단어를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안에 맞췄는지 그 공유를 할 때 이게 블로그로만 뜨지 내가 무슨 단어를 이용했는지 어디에서 뭐가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유행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오늘의 단어 나는 2번 안에 맞췄다는 거를 스포 없이 이렇게 약간 신기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단어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왜 어려워지는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끔씩 진짜 어려운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6번 안에 못 맞췄다 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색깔이 초록색이 다 없는 거죠. 5개가. 그런 경우에 그 공유할 때 이제 같이 틀린 사람들도 그냥 이모지의 블록을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 제가 화가 되게 난 적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한 단어랑 상대방이 한 다른 사람들이 한 단어랑 달랐으면은 이게 공유가 안 되는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같은 시도를 해서 이제 똑같은 레이스를 했는데 각자의 스코어가 다르니까 조금 1대1로 내가 너보다 잘했다 이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단어로 했으면은 난이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포일러가 없이 다 똑같은 거니까 스포일러가 가능하잖아요. 스포일러가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준 게 저는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처음에
이 공유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그냥 끝난 거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아 오늘 단어 어려웠다 이러면서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DM으로 아 이렇게 이거 근데 조금 다른 사람들도 같은 단어로 하고 같은 시간에 하는 거 아니라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룰이다 이런 식으로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다음 날인데도 그 전날 거를 공유하면 미국에 있는 맞아요. 친구들에게는 그게 스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바보짓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그 월드 이제 자기가 몇 회 안에 이걸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공유할 때 그 그냥 자동 공유가 되거든요. 그 게임 안에서 공유하기 눌러서 복사하기 하면 이모티콘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자동으로 이모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꽤나 많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거 그걸 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블록을 다 색깔별로 찾으면서 보고 치고 이래서 보고 만들고 그거는 그게 진짜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아마 오타를 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제일 알 수 있는 게 자동 공유할 때는 월드이 W가 대문자로 써지는데 가끔씩 소문자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이거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치고 있었다는 게 약간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월드 게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알아봤는데 저는 이 월드 게임이 성공한 이유를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 sense of community. 이제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이랑 의견을 공유하고 인터넷에 내 의견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월드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같은 단어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이거 막 월드에 관한 밈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웃고 얘기하고 어떻게 오늘 모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단어를 줄 수 있지? 진짜 너네 악마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공감대가 생긴다는 게 저는 그게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shareability. 원래 그 쉐어하는 버튼이 없었대요.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근데 그 워드를 처음 접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블럭을 보고 저처럼 블럭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첫 버전엔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끼리 좀 똑똑하게 진짜 이모티콘을 써서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 포스트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개발자가 그걸 보고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추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를 넣자마자 그게 굉장히 이제 스프레드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월드들이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키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처음 월드를 했을 때 첫 한 두 번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막 찾아보고 이게 막 처음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게 숫자 야구랑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말이 안 돼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막 A, E, I, O, U 막 이런 거 넣고 막 그런 룰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씩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하면서 또 기다리게 되고 그게 아침에 깨자마자 재밌으니까 그거를 하게 되고 또 그걸 공유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런 쉐어가 되고 이러니까 더 재밌는 거죠. 사람들이랑 그런 커뮤니티의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나의 루틴으로 잡아들면서 만약에 그게 하루에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한번 이해하고 막 바라락 해버리고 처음에 막 재밌다 하고 그만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루틴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게. 근데 그게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하니까 하루에 대충 비슷한 정해진 시간에 막 출근하는 시간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 퇴근하는 길에 하는 사람들도 퇴근하는 길에 그게 약간 힐링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 루틴으로 잡혀 들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제한이잖아요. 리스트릭션을 준 거잖아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 건데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건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규칙적인 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사람들의 이탈률을 줄여준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으면은 금방 사람들이 해보고 재밌네 하고 탈출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루틴처럼 공유되고 매일매일 하나의 리추얼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아침 이빨 닦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더 팬층이 두터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커뮤니티, shareability, 그리고 세 번째가 Routinability. routinability. 그래서 이 월들이 너무 popular해져서 결국에는 제가 이 25 questions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도 이런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거에 대해서 알자마자 여자친구한테 공유를 해줬고 여자친구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 주는 퍼즐이나 뭐 스펠링 비나 이런 단어 게임들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막 그 뉴욕 타임스 막 스퀘어 퍼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했는데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런 거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유행하는 거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걸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찌 보면 해피엔딩처럼 뉴욕 타임스에서 아예 이 웹사이트를 인수를 해버려서 얼마였더라 가격이? $1 million 넘게 팔렸다고 하네요. 최소한 10억 넘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수 엔딩이 나면서 그렇게 큰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별게 아닌 게 10억 네. 원 했던.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인수되면서 또 뭐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크게 바뀐 건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제일 걱정됐던 게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인수를 해가면 그 URL이나 내 기록 이게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 내가 지금까지 몇 번 했고 연속으로 지금까지 몇 번 맞췄는지 퍼센테지 그리고 그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루티너빌리티인 거잖아요. 오늘 약간 그쵸? 할 기분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10번 연속 막 맞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 깨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매일 하나 무조건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재밌었던 게 그걸 크게 생각 안 해도 하게 돼요. 그 왜냐면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딱 자기 전에 침대에 눕고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그게 딱 누우면 생각이 돼요. 생각이 나요. 맞다. 그리고 출근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고 진짜 뭐 할 게 없으면 그냥 딱 그게 생각난대요. 그래서 꺼내서 그냥 오늘 거 뭐 해보지 간단하니까 그게 좋았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사면서 이제 그 기록이 똑같이 넘어갈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대로 넘어갔고 웹사이트도 바뀌긴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 웹사이트 URL을 그대로 쳐도 이게 자동으로 넘어갔고 약간 그 위에 월드 폰트가 원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메인 폰트가 뉴욕 타임즈 폰트로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 바뀌고 뭐 그거 말고는 이제 크게 바뀐 점이 없는데 근데 저 사실 URL이 훨씬 깔끔해졌네요. 왜냐하면은 이 URL이 원래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지 배경 일화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신 분이 원래 개발자였는데 이제 완전 풀타임 개발자는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좀 어찌 보면 나는 예술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프로젝트도 예전에 했었고 막 그런 코딩으로 이런저런 크리에이티브한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비슷하게 여자친구가 이런 뉴욕타임스 게임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또 본인 라스트 네임이 왈들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천재예요. 그것도 천재예요. 조슈아 왈들이어서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WORD가 아니라 WARD 라스트 네임이어서 내 이름에서 이렇게 약간 따와서 월드 게임이니까 월드로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예 새로운 건 아니고 좀 기존에 있던 그런 월드 게임들을 조금 본인식으로 재조합을 해서 아까 숫자 야구처럼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였대요. 그리고 초기 버전은 지금이랑 좀 달랐겠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쉐어 기능도 없고 조금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여자친구랑 하려고 만든 거라서 그래서 그 URL 같은 것도 막 되게 이상한 URL이었어요. 막 호스팅 사이트 같은 거 무료로 사용해가지고 막 그 이름 들어가 있고 파워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러죠? 검색량을 높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URL에 그냥 wordle.com 이런 식으로 넣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사람들이 이거 URL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막 power 어쩌고 power of the words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월드를 검색을 해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게 진짜 directly 그 검색량에
영향을 줬죠. 막 아니면 유튜브에 쳐본다던가 구글에 쳐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랬었는데 이제는 뉴욕타임즈에 인수가 되면서 저 그 URL이 훨씬 깔끔해졌네요. 그냥 newyorktimes.com games.games/world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 검색할 필요도 없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아예 요즘 브라우저도 많이 스마트해져서 맞아요. 그냥 떠요. 이렇게 이거 너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근데 저 끊었어요. 너? 월더. 아 그러게 요즘 좀 인스타그램 안 올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제가 하도 올려서 그걸 몰아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가 몰아서 올렸는데 제가 끊은 이유는 스트리크 연속으로 맞추는 그게 끊겼어요. 깨졌구나. 제가 드디어 그 하루를 놓친 게 아니라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어요. 그날 거. 너무 충격적이었고 진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마침 잘됐다. 게임은 중독되면 안 되지 하고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저 처음에 했을 때 간단한 게임인데 진짜 머리 엄청 굴리면서 막 이렇게 처음 하니까 전략 같은 게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모르니까 막 사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거 있는 단어인가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있는 단어들로만 조합해보고 뭘로 시작할지 막 이것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게 성공률이 제일 높고 막 이런 분석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에 막 계산을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하드 모드로 해요 하죠? 네, 저는 무조건 하드 모드로 해요. 그러면 훨씬 어렵겠다. 왜냐하면은 하드 모드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면은 진짜 어려운 게 라임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로 당했어요. 네, 그럼.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확률 게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드 모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드 모드를 안 하면 솔직히 좀 너무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IGHT 이렇게 되면은 IGHT 이러면은 right, night, tight, 뭐 이런 식으로 light, height 이런 by 식으로 뭐 다 돼요. 다 돼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처음에 선택했던 단어가 오히려 틀린 게 많아야 그날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 날은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많이 그쵸. 틀려야 저기에 내 단어가 다행히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선택했던 단어들이 P도 들어갔고 H도 들어갔고 K도 들어갔네. 그럼 shill, spill, skill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선택했던 단어들이 그런 단어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많이 맞았다. 그러면 그날 이제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다행히도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고 68회였나? 와 까지 많이 하긴 했다. 거의 두 달 한 거잖아요. 100% 성공률을 찍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류의 단어 하나에서 틀려가지고 아예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오고 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냐 막 이거 파 저거 파 있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 모음을 먼저 타겟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단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막 S, E 이런 것들을 먼저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진짜 막 롤이나 막 도타 이런 게임들 그러니까요. 막 분석하는 글 쓰는 것처럼 진짜 이 단순한 게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머리 맞대고 진짜 막 정보 이론 이런 거 나오고 막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팅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단어는 딥러닝 돌려봤는데 크레인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리에이션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예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저랑 비슷하게 하루에 한 개만 하는 게 조금 답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씩 할 수 있는 좀 비슷한 류의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단어 개수 같은 거 막 4단어, 6단어, 막 12단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왜 5개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한국어 버전도 나왔어요. 어때요? 한국어 버전이 한번 딱 막 생각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쵸. 한국어는 왜냐하면은 쓸 수 있는 자음 개수가 자음 모음이 일단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거를 떨어뜨려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단어가 과자면 기억, 오, 아, 지읒, 아 이런 식으로 써서 똑같이 이제 초록색, 주황색, 회색이 나오면서 맞추는 건데 네 웃겨요. 되긴 돼요.
대부분에 나온 것들이 되긴 되고 뭐 수학 공식을 맞추는 버전도 나왔고 뭐 4개를 한 번 안에 맞추는 버전도 나왔고 진짜 많아요 베리에이션. 근데 저는 그것도 뭐 하나의 그냥 재밌는 커뮤니티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오픈 소스 맞아요. 코드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픈 소스 코드라서 사실 진짜 원하면 그 들어가서 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나온 팟캐스트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단어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냐고 하니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여자친구한테 그냥 간단하게 심심풀이로 하라고 주려고 만든 게임이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가끔씩 진짜 5글자인 단어를 크롤링 해가지고 사전에서 긁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안 쓰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것도 섞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걸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단어를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간단하게 이거 심심할 때 이거 해라 하면서 줘서 그 틴더처럼 아는 단어면은 왼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모르면 오른쪽으로 해라 이러면서 줬대요. 그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한 거죠. 여자친구 이거 모르고 뭔 소리야? 이건 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들을 진짜 몇만 개가 되던 거를 1,000개 한 2,000개 정도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딩으로 HTML로 막 랜덤 제너레이터 아니고 그냥 때려 집어 넣어서 그냥 리스트로 있는 거라 F12 눌러서 그 크롬으로 들어가서 그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 단어들이 나오는 리스트가 다 있어요. 오늘은 이 단어고 오늘은 13번 단어는 이거고 그리고 한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단어들이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게임을 먼저 만들었었고 사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아예 모르는 거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어렵다. 이거는 확실히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골랐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분이 조슈아 월드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월더. 월드게임 월더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분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코딩으로 해서 선물을 주려다가 결국은 선물 몇십억 원짜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하나로만 빵 터져서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제로 이야기해볼 r/place라는 레딧의 서브레딧이었습니다. 와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나중에 알아. 그러니까 저는 2개 다 알고 있었거든요. r/place라는 것도 알고 월드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같은 개발자라는 거예요. r/place 실제로 위키피디아에도 크리에이터는 딱 한 사람이 써져 있는 한 사람 이름으로 써져 있는데 그게 조슈아 월더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로 아예 그 담당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거 아예 그 만든 사람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걸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뭔가 인풋이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았던 사람이 조슈아 월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와 진짜 이 사람 천재인가 봐. 개발자의 그 창의력에 왜냐하면 월더이란 게임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 간단함이 맞아요.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진짜 오히려 복잡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r/place도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게 있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근데 아무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r/place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 이 정해진 그림판에 하나의 픽셀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5분에 하나씩. 그게 끝. 룰은 너무 간단하죠. 월드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모두가 할 수 있고 대신 혼자서는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50명의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동아리의 로고를 50명이 하나씩만 찍으면 정말 작은 로고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정교하고 더 멋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shareability나 커뮤니티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 몇 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한 걸 거예요. 그쵸? 네, 2017년이었나 그때 한 번 했는데 좀 이제 부가 설명을 하자면 네, r/place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딧이라는 곳에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 알지만 이제
제일 유명한 포럼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더 유명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포럼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뭐 대화 내용이나 뭐 질문들이나 뭐 해결 방법들은 진짜 찐이었어요. 사람들이 찐.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고 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도와주는 그런 찐 커뮤니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포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만우절의 행사로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캔버스라는 캔버스 한국말로 뭐라고요? 캔버스라고 나와 있나요? 뭐 포토샵이나 이런데. 캔버스? 네. 네, 그냥 캔버스. 네, 그냥 흰색 캔버스를 열어주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와서 픽셀 하나를 딱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찍는 순간 실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내가 찍었던 픽셀을 없앨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 캔버스가 주어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주어진 색깔도 제한이 있어요. 모든 색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2017년도에 했던 건 16개밖에 없었나? 그렇고 캔버스 사이즈가 픽셀 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만들고 싶으면 생각보다 픽셀을 뭐 이렇게 많이 찍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2017년도에 했다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 작년이었냐 재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가 맞아요. 드디어 이번 연도 2022년에 다시 열었는데 와. 저 진짜 제가 r/place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이 세상 그 뭐 어떤 것보다 진짜 최고의 그냥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탄생하는 그냥 뭐든지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단순한 그냥 사람 한 명당 5분의 점 하나 이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스토리들과 그런 주고받음과 커뮤니티 간의 그런 교류와 그 사람들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박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과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이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픽셀 하나면은 기껏해야 뭘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사진이랑 그 타임랩스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은 진짜 이게 인류랑 인터넷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 같은 그냥 하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 원래 4월 1일 하루만 하고 끝날 거였는데 소름 돋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걸 아마 이만한 크기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늘리고 캔버스도 아예 가로 세로를 2배로 늘려서 캔버스 크기를 4배로 늘렸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진짜 잘한 것 같은 게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 커뮤니티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곳에서 이 역사의 한 장면에 우리 로고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큰 공간을 차지하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뭐 한 많아봤자 10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로 세로 한 많으면 77 정도 사이즈의 막 로고 남기고 막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당해서 야 이거 없어졌어 우리 다시 모여서 다시 돌려놔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마감될 때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 이거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뭐 막 기억나는 스토리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뭐 기억나는 스토리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인류의 최고의 그 엑기스를 그냥 여기다 다 담아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 같은 곳에서 했다는 게 더 되게 감동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기를 남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로고를 남기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 끝났을 때는 사람들이 뭐 마지막 장면을 스크린샷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타임랩스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기록이 남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들 본인의 나라,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본인이 좋아하는 밈 이런 사진들을 남기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점 하나 찍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야 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진짜 무슨 군대처럼 막 부서를 진짜. 나눠가지고 디자인 부서가 있고 협력 부서가 있고 막 대회 막 다른 커뮤니티 가서 도움을 구하는 막 그런 막 외교하는 곳이 있고 아예 헤드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또 여러 명이 디자인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캔버스를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똑같은 걸 하고 그런 그림이 이제 지도 같은 게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 뻘짓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디자인 팀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단풍잎을 그리려고 한 국기 단풍잎을 그리려고 하는데 거의 한 2시간인가? 그 단풍잎을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놀림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사진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못 그린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웃겨서 그냥 테러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디자인 팀 장난 나누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옆 동네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레딧에서 시작한 거니까 이제 그때 이 r/place 말고 다른 그런 뭐든 뭐 게임이든 나라든 그런 서브레딧 그 커뮤니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DC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갤러리의 사람들끼리 다른 갤러리에 보통 자기가 활동하지 않는 다른 갤러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막 젤다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가 살짝 비켜주면 좋겠어. 아니면 이 공간 안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양해를 구하고 우리 로고를 조금 침범하고 싶어. 그래서 그 로고에 그 갤러리에 가가지고 막 양해를 구하고 거기 대표랑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봐서 이만큼은 너네가 가져. 이만큼은 우리가 할게. 그리고 서로 지켜주자. 막 이런 식으로 인력이 남으면 서로 지켜주자. 이런 식으로 막 외교를 하기도 하고 협의하고 또 막 테러 있기도 하고 막 너무 큰 권력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확 와이프아웃 해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혼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군대처럼 크루 근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본인들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이 시간대에 그 불침번 픽셀이 사고 불침범 서는 거예요. 진짜 와 나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는 그걸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해가지고 그 엑셀 파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인업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맞아요. 나는 그럼 이때 가서 바뀌어 있으면 이때 다시 그 같은 우리 거에 픽셀 다시 찍겠다 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다시 생기면서 막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너무 밝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리고 또 사람 본성이라는 게 막 그런 또 뭔가 너무 예쁘게 잘 돌아간 거 있는 거 보면은 또 망치고 싶은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무작위로 심지어 집단으로 그냥 까만 점만 찍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void라고 해가지고 그냥 까만색으로 막 다 덮어버리고 다니는 빠바바바바바바 그냥 막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그냥 그런 네, 점이 저는 있어서 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게 인류의 그냥 진짜 인류의 본성의 한 파트인 거죠. 그래서 나라 국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또 전략을 세워서 그걸 막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옆 동네 같은 뭐 또 친한 커뮤니티 있으면은 옆 동네 야 큰일 났대 우리 인력 남으니까 가서 도와주자 해서 가서 도와주면서 짓기도 하고 또 뭐 삼색 국기 같은 것들 그냥 이제 삼색기 같은 거는 이제 독일 같은 국기들은 옆으로 이렇게 쭉 늘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도로 같은 거 도로 같이 그냥 한 군데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도로처럼 한 군데 이렇게 쭉 그으면서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알사시 플레이스가 열리는 순간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국말로 우크라이나가 네, 맞나요? 우크라이나. 계속 우크라이나의 국기부터 시작한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냥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냥 크게 줄거가지고 시작한 거였는데 그것도 정말 감동적인 것 중에 그게 하나였어요. 아마 오른쪽 위에 공간이 제일 먼저부터 있었던 거고 이제 위랑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랑 위에요. 그쵸 왼쪽 위고 오른쪽이랑 아래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왼쪽 위에가 제일 처음부터 있던 막 태초마을 맨 처음부터 있던 땅이라서 조금 더 꿀 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인데 그 거기에서 저 되게 멀지 않은 곳에 되게 생각보다 크게 우크라이나 국기랑 그리고 젤렌스키랑 뭐 이제 뭐 다른 이제 노이즈들이 있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해본 프로젝트고 이제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무조건 타임랩스를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한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쵸,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거 이번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의도적으로 픽셀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때 한 프레임, 이때 한 프레임, 이때 한 프레임 이렇게 찍어서 아예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버렸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냥 인류가 여기 한 사진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말한 것뿐만 아니. 이거 진짜 계속 봐도 그냥 너무 많고 뭐 기억에 남는 거 진짜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것도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게 영상이 될 줄 알아가지고 일부러 막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 어몽어스가 코로나 터졌을 때 진짜 재밌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 대박의 끝이 아니라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 안에다가 어몽어스를 몰래 픽셀로 숨겨놓는. 조그만한 어몽어스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안 보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망고 그림이 유명했거든요. 망고 그림이 있는데 그 망고 그림을 확대를 해보면 다 어몽어스가 몇백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와 소름. 이게 근데 망고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 어몽어스 찍는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원래는 그래서 자기 그림이 침범되기 시작하면 그림이 없어지니까 그림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몽어스를 찍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어몽어스가 원래 임포스터의 그거죠. 완벽한 그래서 숨어들었다. 숨어 들어가.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어몽어스. 진짜, 대박. 그래서 임포스터. 진짜 그리고 어몽어스인 거예요. 진짜로 어몽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사람도 몰라서 그냥 냅두는 거고 그냥 거기 그렇죠. 몰래 숨어들어 있는데 그리고 깨달아도 결국에 그냥 내비두는 거고 그 어몽어스 침범이 장난 아니고 계속 보인다고. 어몽어스 캐릭터로 큰 그림을 만드는 거고 이거 저도 볼 때마다 여기도 있었네 하면서 몰랐던 그런 게 진짜 많고 여기 그래서 아예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렇게 숨겨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냥 어몽어스만 어떻게든 숨기는 그런 막 프리메이슨처럼 어떻게든 숨기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시크릿 갱이 네. 있어가지고 아예 누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몽어스 캐릭터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맞아요. 몇 명 숨어있나 봤는데 막 진짜 적어도 한 5천 어몽어스는 어디다가 다 숨어 있다고 하고 그거보다 못 찾은 것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막 하더라고. 그것도 진짜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에 임포스터 숨어 있는 스파이의 역할, 뭐 스파이가 아니라 숨어 있는 살인자의 그 역할을 아이디어만 따와서 그대로 r/place에 라는 그런 기반에 그런 맞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녹아들인 게 와. 근데 이거의 진짜 완벽한 천재. 거는 저는 이게 끝나고 사람들이 아쉬워서 따로 다른 사이트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게 이게 그리고 내년에 차라리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어요. 가끔씩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년 하면은 그런 의미가 좀 덜해질 것 같고 딱 4월 1일부터 4월 한 3일, 4일까지 한 3일 정도 동안 돌아가면서 그 동안 일어난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역사가 너무 완벽해요. 마지막에 끝난 방법도 너무 완벽해요. 끝나는데 그냥 사이트를 닫아버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없앴는지 맞아요. 아시죠? 마지막에 픽셀의 색깔을 제한을 걸었죠. 하얀색으로만 없앨 수 있도록 하얀색만 찍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닫아버리거나 그걸 접속을 금지한 게 아니라 하얀색만 찍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또 사람들은 무조건 찍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무도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없앤 거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없앤 거죠. 근데 그게 또 없어지는 방식이 그것도 타임랩스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빛으로 이렇게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잘 선택한 방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얀색으로 픽셀 시작해서 찍는 하얀색으로 게 끝나는 그게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개발자들이 사이트를 닫아버린 게 아니라 색깔을 올릴 수 있는 걸 흰색으로 제한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다 지워지는 거죠. 결국에 지우개로 지우듯이.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알고 그러면 흰색으로도 없어질 때 뭔가 그림을 할 수 메시지 있겠구나 같은 거 남겨 해가지고 뭐 한쪽에는 약간 메시지가 남기면서도 이렇게 뭔가 멋있게 없어지려고 하는 중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퍼지는 이것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미쳤다. 진짜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커뮤니티도 있었고 막
거의 뭐 뭐 인터넷 모든 뭐 네, 인터넷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만의 다 이제 몇백만 몇천만 넘는 구독자들 텍튜버들 중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도 들어와서 막 자기 그 로고 찍고 뭐 진짜 너무 다양했어요. 진짜 너무 다양하고 이거는 그냥 5시간 동안 얘기해도 다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리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개발자 그 월더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걱정이 많았대요, 진짜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죠. 뭐 서버도 문제고 뭐 로봇들이 이제 그 bots. 뭐라고 해야 되지? bots. 하여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야한 그림만 사람들이 그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과 달리 이제 걱정할 필요 없 했던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했던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 야한 그림이 이번에 거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진짜 그냥 맞아요. 인터넷에 한 그거라 생각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 진짜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사진 저장해놓고 인류에 대한 막 회의감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 또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냥 이런 그냥 맞아요. 인터넷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보면 뭔가 좀 뭉클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다 같이 화합해서 저 너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저 너무 별거 아닌데. 뭉클뭉클해져요. 진짜요. 별거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단합했다는 아이디어에도 생각보다 이게 뭉클뭉클해지는데 거기 나온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림들, 현재 어떤 정치, 어떤 얘기들, 어떤 문제들, 인터넷 세계, 문화 맞아. 이런 게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픽셀로 단합해서 표현하니까 또 그게 비례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그림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팬덤이 있는 그런 그림들은 또 확대하면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뭐 이제 나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크게 이게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룹은 또 크게 표현이 되고 얼마 없는 그룹들은 또 작게 표현이 되고 거의 막 관심 받지 못한 그런 커뮤니티는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큰 그림에 잡아삼켜지기도 하고 그런 아예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게 그리고 또 비주얼라이즈 된 거잖아요. 그런 클수록 관심을 많이 받는 커뮤니티고 작을수록 관심을 못 받았다가 관심 못 받으면 없어지고 이런 그 생태계 자체가 진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 3일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2017년도에도 했을 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번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고 처음에 이게 약간 2017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들 뭐지? 하고 막 그렇게 그래도 꽤 대단했거든요. 그때도. 되게 대단했어요. 이거 나름 네, 되게 대단했어요. 그때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대단했던 이번에 게 훨씬 퀄리티가 높긴 해요. 뭔지 아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와 너무 좋은. 근데 이게 그 월더 게임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천재인가? 진짜 천재인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슈아 월더이 레딧에서 또 그 예전에 했던 게임은 아닌데 약간 소셜 익스페리먼트로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천재고 엄청 핫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 조슈아 월더이라는 사람 진짜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1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나름 잘 커버한 것 같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R-Space 처음 들어보신다면 유튜브로 들어와서 제가 지호가 공유하는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딱 뭔지 이거는 진짜 이해가 될 겁니다. 인류의 요약 인류 한 장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스크린 리코딩 된 걸 보는 것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아무튼 네. 마음 같아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딱 r/place도 지정한 시간이 딱 됐을 때 아쉬울 때 딱 끝냈던 것처럼 저희도 팟캐스트 여기서 이제 딱 질질 끌지 않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팟캐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